인생을 물처럼 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방이 막히더라도 고여 있다가 다시 흐르기도 하고 큰 장벽을 만나도 싸우지 않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럴 때 물처럼 살 수 있다면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약 75%가 물이고 특히 뇌의 경우는 85% 이상이 물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생을 살면서 물처럼 흐름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설령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돌아가는 여유가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물처럼 살아라.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확인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볼 여유가 많지 않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도 생각의 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흐르는 물에 비춰보지 말고 보인 물에 비춰보라.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비출 수 있는 것은 고요히 멈춰있는 물뿐이다. 흐르는 물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정확하게 볼 수 없다. 항상 움직이는 물에서는 자신의 모습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방어 기제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춰 자신을 들여다보면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인생도 고요한 물처럼 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하게 관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생을 물처럼 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방이 막히더라도 고여 있다가 다시 흐르기도 하고 큰 장벽을 만나도 싸우지 않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럴 때 물처럼 살 수 있다면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젠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다가도 낮은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아무리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부와 명예도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 내려놓아야 하고 생의 마감을 준비해야 하는 늙은 노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이다.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 맞서지 말고 물처럼 돌아가는 선택을 하라는 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하면 불편해지고 모두가 손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싸운다. 그 이유는 보통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와 감정적인 마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의식에 상처를 받게 되면 기분이 상한다. 자신이 잘못해서 지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어 기제와 감정들은 의식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방어 기제는 본능이지만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물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물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한다. 큰 장애물이든 작은 장애물이든 일단 부딪히고 본다. 장애물에 막히면 돌아가고 때로는 거대한 장애물에 갇혀 숨죽이듯 고요하다가도 몸집을 불려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의 몸은 약 75%가 물이고 특히 뇌의 경우는 85% 이상이 물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생을 살면서 물처럼 흐름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설령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돌아가는 여유가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물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흐르고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곡물이나 강물까지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깨끗한 물이나 빗물, 그리고 더러운 물까지 모두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력까지 있다. 바닷물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덕목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타적인 배려를 가지고 있기에 바다가 으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가장 낮추기 때문이다. 명예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오기 마련이다. 물이 계곡과 강을 거쳐 가장 낮은 바다로 내려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타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물이 주고 있다. 둘째, 물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
물은 매우 유연하고 그릇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습이 변할 수 있다. 물의 성질은 유연하다.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이 되고 세모 모양에 넣으면 세모 모양으로 변하는 유연성이 있다. 어떤 복잡한 틀 속에 넣어도 그 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물이다. 세모의 모양 속에 네모 모양의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 세모 모양의 틀로 들어가려면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자신이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집을 내려놓고 굳어져 있는 생각을 녹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깎여 세모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세모의 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물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런데도 견고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 중 물만한 것도 없다. 이것은 물이 철저하게 약하기 때문이다. 부드러워 약할 것 같은 물은 시멘트를 만나면 콘크리트가 되고 태풍을 만나면 엄청난 힘을 가진 파도가 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이 물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도 부드럽지만 강해지려면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하며 포기하고 싶어도 견뎌야 하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 물처럼 부드러움과 강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넷째, 물은 다투지 않는다. 물은 서로 먼저 가려고 다투지 않는다. 먼저 가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순서대로 흘러간다. 웅덩이를 건너뛰거나 뒷물이 앞물을 절대로 앞서가려고 무리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순리대로 흘러가도 결국 목적지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도착한다. 이처럼 물의 덕목처럼 양보와 희생의 순리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순서가 뒤바뀌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배려와 희생이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물은 지치지 않는다. 물은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듯이 끈기와 인내로 결국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다. 목표를 이루려는 끈기 있는 생각이 열정을 만들고 그 열정이 행동하게 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결국 끈기 있는 인내가 뜻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약해 보이는 물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 물의 습성에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노자는 물처럼 살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만물을 도와 키워주면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낮은 곳에 자리 잡지만 마음은 깊고 고요하다. 물은 나누어 주는 데에 차별을 두지 않고 언동에는 거짓이 없다. 물은 머물러야 할 때는 반드시 머물고 움직일 경우에는 무리가 없다.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